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 나 같았으면 비트코인 금지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 180도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또 바뀌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냥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또 지나치게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그 기대감으로 상승한 게 꺾일 수는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막 추세적으로 하락하거나 폭락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막 10% 이상 차이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 나간다라고 하면 입장을 선회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대선까지는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9월 달에 이제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미국 대선이 되게 좀 전 세계 이목을 좀 집중시키고 있잖아요. 네. 이제 도널드 트럼프랑 카말라 해리스랑 2파전으로 이제 네. 좀 다시 좀 구도가 바뀌게 됐는데 대선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게 또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거의 정치적으로 비트코인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거의 높아지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갈 타이밍에 거의 기름을 부은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서 5만 3천에서 거의 한 6만 8천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지금은 약간 다른 것보다는 이런 정치적인 걸 좀 많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지금 원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계속 높아졌으면 비트코인이 조금 더 빨리 상승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약간 어떻게 대선 구도가 아직 물론 유리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이제 뭐 해리스 부통령이 좀 앞서 나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상승은 제가 꺾였다고 보진 않고 상승은 더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는 상황에서 약간 좀 소강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 뭐 자기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구구절절 했으니까 네. 트럼프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건 제가 알겠는데 카말라 해리스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까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지금 대선이 거의 박빙으로 가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그러기 때문에 요 박빙이면 비트코인을 약간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미국에서. 그러기 때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유권자들을 자기들한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반대 정책이나 이런 건 절대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컨퍼런스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엄청나게 좋게 얘기할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나오게 되면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은 결국에는 좀 약간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어쨌든 대선까지는 둘 다 양쪽 후보 다 부정적으로 얘기 못하고 오히려 저희한테 더 긍정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격차가 만약 한쪽으로 쏠린다. 만약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쓰려면 당연히 비트코인한테 좋은데, 만약에 정말 막 10% 이상 차이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 나간다. 라고 하면 그때 약간 입장을 선회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대선까지는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나쁘지 않게. 다만 이제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 달에 이제 약간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까지는 좀 뭐 특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까지는 우리가 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에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근데 바이든이 되면은 그렇게 많이 좋진 않을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해리스가 돼도 크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또 지나치게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그 네. 기대감으로 상승한 게 꺾일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막 추세적으로 하락하거나 폭락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결국엔 이더리움 비트코인 ETF가 다 지금 현재 정권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정권에서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는 있어요. 다만 음. 이제 조금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나가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의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이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저희는 약간 암호화폐 모든 투자자들이 약간 트럼프를 응원한다라는 식으로 좀 비춰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좀 그게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어쨌든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한 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더 좋은 거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박빙이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다 살다 트럼프를 응원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호필님은 응원은 안 하세요? 트럼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좋겠죠. 물론 네. 더 유리한 건 있는데 과연 대선 이후에도 똑같은 말을 같이 갈까? 그거는 음.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 지금 말을 네. 너무 뒤집듯이 바뀌잖아요. 근데 네. 대선 끝나고, 오히려 대선 끝나고 말 바꿀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그쵸. 표정 싹 바뀌면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솔직히 좀 우려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은 그거에 따른 실망에 대한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적당히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음. 거의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이 약간 그런 대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이렇게 좋은 흐름을 타고 있을 때 반감 기회에는 정치권에서 안 건드려도 사실 가잖아요. 지가 알아서 네. 가는데 괜히 트럼프나 이런 사람이 건드려서 너무 과하게 가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거를 좀 우려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그래갖고 제가 지금 연말까지 계속 내년 9월까지 원래 사이클대로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또한 포함되어 있어요. 네, 너무 지금 좀 과하게 움직임이 생기니까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암호화폐 금지한다 이렇게 말은 못할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몇 달 지나고 나서야 슬슬 말 바꾸기 시작할 거지. 그렇기 음. 때문에 1, 2, 3월 뭐 한 이제 취임하고 한 세 달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정말로 말이 바뀔 수도 있고 갑자기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했던 말이 나 같았으면 비트코인 금지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 네. 180도 바뀌었잖아요. 근데 음. 그게 다시 또 바뀌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고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건 너무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뭐 지급 통화로 그러니까 리저브 커런시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불가능할, 그러니까 립 서비스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고 지금 전통 금융시장에서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뭐 안 된다고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런 자기 이제 표몰이나 그런 인기를 위해서는 발언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실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직 이제 ETF 올해 나왔어요. 아직 1년도 검증이 안 됐는데 네. ETF가 그걸 검증을 좀 하고 나서 가야 되는데, 물론 저는 나중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바로 당장 1년 안에 막 그런 식으로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단지 그냥 표몰이 쪽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올라는 가니까 저희한테는 좋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더 크게 그런 얘기가 너무 나와서 상승을 하면은 다음 상승이 힘들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자극이 처음에는 살짝만 줘도 이제 좀 반응이 오는데 만약에 점점 센 자극이 오면 올수록 더 큰 강도의 자극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은 얘기를 지나치게 너무 몰려서 하면은 나중에 올라갈 그런 요소들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너무 한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너무 좋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너무 빨리 올라가면 9월 달에 상승장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한 게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이렇게 급진적으로 좀 안 가고 천천히 가야지 좀 길게 가면서 알트코인들의 상승까지도 충분히 줄 시간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너무 빨리 올라가면 알트코인이 올라가다가 비트코인 하락하면 그냥 먼저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전체적으로 좀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런 가능성이 조금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라고도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호필님은 너무 빨리 올라갈까 봐 걱정하고 계신 거네요. 저 이번에 비트코인 3월 달에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네네. 승인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 하락이 생각보다 깊었잖아요. 뭐 네. 크다라고 비트코인만 봤을 때 30%도 안 빠졌으니까 큰 조정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간이 좀 길었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승이 크면 클수록 하락도 크다라는 걸 보고 있고 만약에 정말 비트코인이 막 3억 이상을 돌파해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이번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호필님 말씀대로 트럼프가 립 서비스를 해줄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 음, 컨퍼런스에서 니네가 듣고 싶은 말이 뭐야? 리저브 커런시야? 알았어. 내가 얘기해줄게 하고 얘기는 할 가능성이 저도 꽤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썰이야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표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냥 그에 대한 액션을 아예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언급도 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관심에서 멀어지겠죠, 이제 점점. 네. 그래갖고 내년 하반기를 자꾸 안 좋게 보는 이유가 그게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로드맵에서 거의 최종 단계 근처에 있는 일인데 그렇죠. 이게 너무 급진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인가? 뭐 너무 좀 비현실적인 느낌 나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연기금이나 이제 미국인들이 많이 기관들이나 진짜 연기금처럼 401k나 이런 데서 다 투자를 해갖고 비트코인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자산이다.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논의가 되면서 이제 서서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건데 지금 아직 그 단계를 가기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거래소에서도 이제 증권 거래소에서도 아직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저희 뭐 예를 들면 KB증권이나 뭐 삼성증권 이런 데서도 못 팔고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물론 일부에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전통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매매를 하지 않거든요,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아직 걸치지도 않고 제도권에 이제 들어오는 단계에서 그게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있죠. 아, 오늘도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 하니까 너무 재밌는데 이건 뭐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카말라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혹시 넷플릭스의 돌풍이란 드라마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뭐 못 봤어요. 아, 그거 저는 한번 보고 너무 헤어나지 못하게 봐서 재밌게 봤는데 거기 이제 약간 스포를 하자면은 이제 설경구가 이제 3위였어요. 이제 당내 경선을 하는데 3위였는데 반대쪽 여당과 손을 잡고 1, 2등에 이제 표를 이제 자기를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거기서 2등을 도와준 게 아니라 1등을 도와줬어요. 1등을 도와주면서 1등이 약간 방심을 하는 틈 사이에 2등이 대선을 포기하고 자기가 이제 최종 경선에서 이겼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요즘에 트럼프가 약간 그 1위가 했던 행동을 좀 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뭐 벤스 상원 의원을 하는 거 이제 거의 했고 약간 자기가 대통령 되듯이 통합을 외치면서 약간 너무 진전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역풍으로 민주당에서 후보가 교체되면서 약간 지금 블루웨이브라고 약간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런 게 약간 돌풍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약간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돌풍이 계속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미셸 오바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높잖아요. 지금 해리스로 가고 있는데 해리스의 경우는 지금 약간 부유한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인도의 최고 계급 위에서도 이렇게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유층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는 약간 돌풍이
일으키긴 했는데 그 돌풍이 과연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해리스는 약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조금 힘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보다 정치적으로는 더 보수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도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네, 흑인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근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그것도 백인이 아닌 아시아계, 흑인에 가까운 아시아계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정말 미국은 정말 인종을 많이 뛰어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이제 막 갑자기 이제 대선을 바꿔야 되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많이 띄워야 되잖아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왔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보면 본인이 이제 아차 싶었을 거니까 그에 맞춰서 이제 또 새로운 전략을 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선 자체가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팝콘 각인가요? 아, 그냥 팝콘보다 더 재밌는 것 같고, 네, 아,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솔직히 이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 네, 비트코인 어떻게 움직일까,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거에 대해서 되게 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좀 불확실성이 이제 조금 내려가고, 이제 구도가 딱 정해져 갖고,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의 가능성은 약간 박빙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박빙으로 가도 결국에는 민주당 쪽에서는 점점 유동성을 줄 수밖에 없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집권하는 당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약간 유리한 쪽으로 간다라고 해도 비트코인한테는 결국엔 좋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항상 변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편 저는 좀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우리가 대선이 좀 비트코인에 누가 되냐에 따라서 영향이 뭐 많이 바뀔 거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저는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는 제 갈 길 그냥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사실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만약에 정책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책이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누가 되냐에 좀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사실 양당이 다 자기가 되기만 하면 돈 풀 준비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풀고 경기 부양할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차피 누가 되든 만약에 돈을 쏟아낸다 하면 비트코인은 그냥 비슷하게 좋은 호재로 작용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평평하게 가면 그게 좋은데 이게 갑자기 평평하게 가다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하니까 이상하게 쏠림이 나오면서 그게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 갖고 원래는 비트코인이 이제 대선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이제 대선 전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을 하고 반감기 이후부터 그때 이제 올라가고 반감기 6개월 뒤에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되면서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서 시장이 이제 친화적인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그게 지금 땡겨진 것 같아요, 조금. 약간 구도가 지금 바뀌면서 그런 호재가 조금 땡겨졌기 때문에 사이클도 조금 그거에 맞춰서 땡겨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뀐 거에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중요한 게 이번 사이클에서 이 단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최대한 수익을 내고 약간 위기를 잘 관리할 건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대로 이제 비트코인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갈 거라는 건 확신은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너무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비트코인의 흐름이 호빌님이 빨리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한 10월까지 계속 이 6만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6만대에서 10월까지 간다.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좋죠. 그렇게 음, 되면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고, 어, 그렇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서서히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그때 만약에 그렇게 서서히 이제
길게 끌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간다. 라고 하면 알트코인한테는 결국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내년 원래 사이클대로 9월까지도 상승을 보고는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지금 너무 크게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서. 왜냐면 지금 저희 투자하신 분들이 비트 이더보다는 알트코인들 거의 다 갖고 계실 거거든요, 많이. 아,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봐도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저도 물론 알트코인에 좀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까지 상승을 좀 했으면 좋겠어 갖고 그런 관점이 제일 가장 베스트고 가장 긍정적인 희망 사항인데 이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낮고 지금 이미 정치가 껴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9월쯤 되면 7만 달러는 충분히 넘어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만약에 빠르면 이번 주부터 7만 달러 넘을 수도 있고 8월 달에는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9월 달에 과열이 된다면 그러니까 호필님이 네. 우려하시는 시나리오대로 한 9월 달, 10월 달쯤에 과열이 된다면 얼마 정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정말 정말 뭐 크게 과열이 되면 2억까지도 보는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네. 지금 한 1억 2천부터는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 올 수도 있는데 한 1억 5천만 돼도 조금 과열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면서 그때는 확실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네, 9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역대 세 번인가 플러스 돼 있고 다 마이너스고 음, 엄청나게 큰 게 하락을 한 적도 많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3%인가 상승하고 마감을 했거든요. 월분 네네. 기준으로. 그 역사상 세 번째로 플러스 마감이었다. 세 번째로 어, 좋은 성적표였다라고 하고 그러고 10월 달에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9월 달이 무사히 넘어가면은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9월 달에 항상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산시장 전체가 좀 안 좋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8월 달에 크게 상승을 안 하면 9월 달에 이제 갑자기 뭐 크게 하락 조정이 와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막 1억 2천 넘어서 1억 5천 넘는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오면 세게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 지금까지 뭐 한 30%까지는 안 빠졌는데 고점 대비 이번에 30% 이상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씩 진짜 정말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만약에 1억 5천 넘으면 50% 이상 뺄 거고 만약에 더 간다 그러면 7, 80%까지도 아마 비중 축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좀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가격적인 저항선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10만 달러를 한 번에 돌파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 그렇죠. 딱 보면은 여러 가지로 한 10만 달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1억 4천 1억 정도? 3천 후반이잖아요. 거기다 네. 김프 살짝 끼면 1억 4천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만 달러를 한 번에 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 과열이 되지 않으면 좀 잘 갈 수 있고 9월 달 전에 과열이 오면 그때는 좀 비중 축소를 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9월 달에 10만 달러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렇게 올라간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방금 계속 얘기했던 듯이 대선 때문에 계속 이제 암호화 정책에 점점 무리수 되는 발언을 많이 하겠죠. 만약 이제 음, 점점 급해지면 양쪽에 박빙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자금 유입이 좀 기관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경우 되고 그리고 9월 달에 또 금리 인하가 있잖아요. 네,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호재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게 여러 가지로 겹치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가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한 기존 고점은 한 번쯤 넘는 장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10만 달러까지 아마 트라이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네. 항상 비트코인은 한 번 상승하면 멈출 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달러를 뭐 시원하게 뚫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한 번쯤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때 오면은 이미 지금 사셨어도 한 50% 이상 수익이 날 거잖아요. 그럼 네. 그때 되면은 한 절반 정도 빼시면은 어쨌든 하락이 왔을 때 내가 원금 이상을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아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을 두고 매도를 하지 말고 가격을 좀 중심으로 두고 과열 조짐이 있으면 비중 축소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언제 팔아야 되냐라는 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가격은 맞출 수 있어도 기간은 맞추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음, 때문에 항상 저는 그 상황을 항상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언제까지 난 얼마를 팔 거야 라기보다는 나는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요때가 과열 조짐이 보이면 빼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가가 있으면 그때 되면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비중 축소를 하신다든지 그 전까지 안 파시던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서 항상 상황이랑 맥락, 주변 환경을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